볼까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네, 65편에 5장이요. 네, 5장. 여기 이 선생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5. 생명 진화의 성쇠. 유란시아에서 지적 생명을 수정하려는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 타락, 곧 칼리가스티아 배반과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무척 장애를 받았다는 것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유감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모험 전체를 통해서 내내 우리가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어떤 원시적 식물 생명이 아주 널리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이파랑이 이전 수준의 기생 박테리아로 돌아감으로 생겨났다. 식물 생명의 진화에서 이 결말은 고등 포유동물에서 특히 좀 더 취약한 인간종에서 많은 비참한 질병을 일으켰다. 이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우리는 이와 관계된 어려움을 얼마큼 가볍게 여겼는데 아담 생명질을 나중에 섞는 것이 그 결과로 생기는 혼합된 종족의 저항력을 아주 강화해서 그 종족이 식물 종류의 유기체가 일으키는 모든 병에 실질적으로 면역이 되게 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아담이 실패한 불운 때문에 실망하도록 운명이 정해졌다. 질문 있습니까? 예, 식물 생명에서 기생 박테리아가 생겨났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질병이 많다. 그 결과로. 그 다음엔 운이 나쁘게 아담의 피를 골고루 인간들이 육색 인종이 골고루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운이 나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잔병에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아시아 사람이 잔병이 많은가 보죠. 우리 아니, 아시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팬데믹이 있으면 아시아 쪽에서 시작되잖아요. 팬데믹. 아, 그거는 그래요. 전염병들이. 전염병이 아시아에서 시작이 돼요. 예. 그 사르스도 그렇고 홍콩에서 예. 일어났고, 그 패스트, 그걸 뭐라 그러나? 블랙데스라고 그러는데 흑사병. 흑사병이라고 그러나? 예. 그것도 그 크림반도의 유럽의 상선, 제노아에서 온 상선이 거기 묵고 있었는데,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 몽골들이 그 상선이 어디냐, 콘스탄티노플에 들렸어요. 근데 거기 들리기 전에 그 몽고족들이 그 흑사병에 걸린 시체들을 이 카타펄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나는 한글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사체?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거 아. 만들어 놓고 끝에 바구니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바위를 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 치면은 늘뛰듯이 예, 이쪽을 내려치면 그게 반원을 그려가지고 붕하고 돌덩어리가 이제 성벽을
성벽을 넘어가죠. 꽝 쳐서 구멍을 내서 적을 공격하는 데 쓰였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게 아니고 시체를 성 안으로 넣은 몇십 개를 성 안으로 놓으니까 그거 시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병이 얼마 병이 옮아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이 저기 뭐야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흑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90%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온 배가 정박하고 있던 배가 어디냐 제노아 돌아갔어요. 그래서 1347년에 제노아에서 유럽에서는 제노아에서부터 흑사병이 확 퍼지는데 3년 안에 유럽의 인구가 한 3분의 1이 줄었대요. 다 죽어가지고. 교수님, 여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명 운반자가 원형질 세포부터 시작해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됐잖아요. 예, 근데 아담의 출현은 어떤 그 입자들이 뭐 어디서 온 건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출현 과정이 어떻게 되죠? 아담은? 아담의 그 인자들이 생명질들이 지구에 오면서 짠 하고 나타났나요? 그게 안돈 족속의 우수한 사람. 형질을 뭐 좀 고치든지 그랬겠죠. 그렇게 돼요? 예. 예. 처음에 와서 잠에서 깨어나서 얘기하는 거는 그 원주민들하고 이 얘기해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안돈 족속의 언어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죠. 그래서 아담의 피는 그 물질은 지구상에서 조합을 했을 테고 어, 그 현- 외에 다른 음, 것이 첨가되었나요?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뭐 요리를 했겠죠. 아담, 영화 아바타처럼 그렇게 예. 나왔나요? 그 영화 안 봤어요. 음, 근데 아담의 피 그거는 하루 두 끼를 먹는데 한 번은 햇빛으로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음. 예.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거는 또 그래요. 이게 형질 자체가 진화된 우리 인간들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 요소들이 많이 이런 그 세포 원형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동물에서 진화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네.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는 새로 조합이 된 말이죠. 이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땅에서 지구에서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형질을 뽑아가지고 전에 경험이 물론 있죠. 50만 년 전에 칼리가시아가 행성 여기 있을 텐데. 행성 영주였을 때 그렇게 사람들 100명한테서 좋은 사람 형질이 좋은 사람들 100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상식질 여기 생명질. 세포질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만들었겠죠. 예, 그리고, 지구에서요. 네. 예. 그리고 아담의 그 사람, 아담이 아니고 칼리가시테아 100가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생명질을 지구 사람한테 집어넣었어요. 요즘 생물학자들이 하는 네. 게 비슷하죠. 이렇게 옥수수 오면은 옥수수 옥수수하고 다른 옥수수가 빨리 상하면은 이걸
수확한 다음에 빨리 말라서 상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른 생물 세포에서 식물세포? 다른 식물 식물세포. 전혀 종자가 다른 식물 세포에서 그런 거를 막는 좀 잘 형질 상하지 인자를 않는. 뽑아가지고 잘라내고 다른 거 갖다 붙이는 접목하는 식이에요. 네, 뭐 유전자를 가위질하고 뭐 그런 얘기가 네, 있던데. 가위질 그런, 한다는 거죠. 예, 예. 아니지. 있는 좀 나쁜 거 뽑아버리고 예.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지구에서 만든 거네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만들죠. 지구에 예, 있는 일부에서 거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예. 네, 그런데 아담의 생명줄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잡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튼튼한 몸을 가졌을 거라. 그러면 네. 뭔가 다른 건데 이건 어디서 왔죠? 땅의 생명줄로 만들었으면. 아담을 보낼 때 여기 지구상에 있던 여러 세포 이런 거를 뽑고 뭐 가미를 했든지 절충을 했든지 그거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예. 않아요. 근데 요즘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진 스플라이싱 가위질 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사람 몸에도 예를 들면은 맹장이 쓸데없는 거죠. 네. 뭐 옛날엔 무슨 기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별 필요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되고 그냥 퇴화되는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또 사람의 이도 점점 사람들은. 32에서 28개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가 30개 있는 사람도 있고 28개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뽑아버리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아직도 진화 과정에 있는 거죠. 오케이. 질문이 있습니까? 교수님, 계속, 근데 네. 유전자 변형 생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을 하긴 하지만 생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계속 낳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요. 아담은 그럼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물질을 조합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니, 유전자를 조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변이를 일으킨 건지.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하는 그게 없이 그냥 정말 송 선생님 말씀처럼 짠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서는 진화된 인간이 살고 있었죠. BC 3만 5천년 경에 진화 인간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뭐 형질을 뽑아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이 실험을 하고 뭐를 잘라내고 뭐를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에, 세포질을 조작을 했겠죠. 네. 또 상세한 얘기는 없죠.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한테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부모가 없죠. 부모가 저기 네. 예루살렘에 있는 거. 예루살렘에 자기 그 아담과 이브를 낳은 부모는 있는데 그 부모 말고 땅에서 지구상에서 부모라고 생각되는 존재는 없죠. 아담과 이브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창조된 존재죠. 우리 같이 그러니까 진화를 한 존재가 아니고 진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있고 이제 그들한테서 전부 다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제 네. 아담과 이브는 번성을 한 거고. 멜기세덱도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예. 멜기세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조된 존재죠. 예. 그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나와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담과 이브는 생식 어떤 기능이 있어서 계속적인 인간과 똑같이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짠 하고 나타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근데 예, 예루살렘에서 네, 올 때 아담과 이브가 자기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아담과 이브가 있긴 있었다고. 근데 첫 아담과 이브가 온 게 아니고 그 후손들 중에 자원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 카프를 여기로 보냈으니까 어, 형, 형질이 어떻게 생기는가는 그 공식이 있을 거예요. 뭐 공식이 2, 3, 6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올 때는 그 공식만 가지고 오는 거죠. 지구에 와서 지구에 있는 물질을 다시 이 공식에 따라서 재합성했겠죠. 그러면은 교수님 거기서 올 때 예, 아담의 부모의 형제를 가지고 그렇죠. 물질 몸을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건가요? 예, 물질 몸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그냥 네. 어떤 영이나 이런 형태로 온 게 아니고요. 혼이나 영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아니, 3차원적인 실제 물질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고 예. 공식을 갖고 왔겠죠. 공식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가면은 이건 뭐 어떻게 어, 물을 넣고 뭐를 넣고 그러면 공식대로 안돈 사람들의 안돈의 형질을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공식대로 공식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고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합성해서 안돈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거기서 올 때는 무형의 존재로 왔고 그 3차원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무형의 어떤 공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선 그렇죠. 유형의 형질을 가지고 대합성한 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떠한 벼나 이런 것도 병충해 강한 벼를 만들잖아요. 예, 어떤 건 예. 그렇듯이 그 공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3차원의 물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난 거네요. 예, 합성을 했어요. 예. 공식대로. 중요한 게 짠입니다. 짠. 예, 예. 안돈의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그 몸을 만들었다고. 예, 안돈의 형질을 가지고 예.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거를 뭐 네. 조합을 좀 다르게 했겠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 편에는 그냥 아담과 이브의 몸을 다시 물질로 만드는 모든 작업은 새로 지은 이 성소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그냥 예, 거기 두 줄만 딱 나와 실험실. 있어가지고 예. 뭐 음, 어떤 안 식으로 가르쳐줬어요 우리한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예, 그죠? 없어요. 예. 그리고 뽑힌 사람, 안돈 족속의 우수한 사람, 사용한 사람에게는 아담과 이브의 형질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저기 저 그거는 갈리가스키아의 갈리가스키아와 예, 한드레. 완한드리드. 예. 맞아요. 혼돈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병충해 약한 거 몸이 그거는 너희들이 과학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예,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 것인가 봐요. 공부해서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일을 니들이 계속해라.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의 어떤 피를 그러니까 생물학적 계량자로 왔잖아요. 예, 아담과 이브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그러니까 뭐 다른 우리 물질이 아니라 다른 식의 어떤 그 공식을 그냥 가지고 온 것만은 아닐 거고 뭔가 이게 그 물질을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그 물질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란시아서 내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담과 이브 피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질병에도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네. 그게 뭔가 이게 그게 있을 텐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딱 우리가 그냥 예,
그 아담과 이브의 피하고 그 영향을 안 받은 피하고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우리 인간들은 태초에 그 동물들이 진화돼서 됐잖아요. 동물들이나 식물. 거기에서 보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상존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담과 이브는 그 부분이 좀 덜하다고 예, 예. 덜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가장 큰 부분이 다른 그 질병에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음. 인간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없이 그냥 항상 믿고 신뢰하고 하느님을 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육색 인종 중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육색 인종 중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질병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어디서 퍼지는 거니 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사이. 접촉하면서 생겨나고, 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바람에 무역 때문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역하다가 예,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 질병을 옮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한 지가 몇만 년 동안에 그 질병에 저항하는 힘을 길렀어요. 면역이 길러져. 네. 많이 죽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면역성이 많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1492년인데 그때 영국 사람들이 막 해먹으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그 식민지를 서로 경쟁해서 취하느라고 이 남미 쪽에 많이 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 백인들이 나는 제일 처음에 와서 경제사를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스페니시들이 콩키스타도르라고 그러나 정복한 사람들이 와서 죽인 것도 물론 많대요. 근데 네. 반은 죽였고 나머지 반은 전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인디아는 아시아를 떠난 것이 8만 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접촉이 없어가지고 외부와 접촉이 없어가지고 무슨 병균이 하나 오면은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다고요. 뭐 콩퀘스타도 콩퀘스타도 이게 정복자. 정복자, 스페인이 정복자. 정복자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콩퀘스타도. 그래서 몸에 막 뭐 부스럼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많이 죽고 또 그런 거를 퇴치한다고 사람 제물로 막 드리고 그래서 빨리 망했죠.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아, 네, 교수님, 예, 그 5-2절에서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은 그 진화 과정에서 식물까지 진화를 했다가 이 식물이 이제 다시 뭔 사연으로 백해서 다시 박테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인간까지 왔을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뭐 질병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만약에 원래의 박테리아에서 식물이 뻗어나가고 동물이 뻗어나갔을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별로 병이 안 걸렸을 텐데 이 식물로 갔던 애가 다시 박테리아로 가고 거기서 동물이 오면서 결국 식물의 유전자들이 동물한테 섞이면서 질병에 취약해졌다는 예, 얘기인지 그리고 또 밑에 보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했던 건 어차피 아담의 생명질이 섞이면 그런 식물 때문에 식물이 일으키는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커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물론 아담이 실패를 해서 지금도 질병에 시달린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대부분의
그런 인간이 겪는 결국은 질병이 여기에서의 말처럼 식물 종류의 유기체가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예, 대부분,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식물, 이거 퇴화되는 바람에, 어, 식물한테 이렇게 잘 달라붙는 그런, 박테리아가 생겨서, 어, 그런 면에 저항력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게 근데 그 세포가 이렇게 사람한테 달라붙으면 이게 여기 사람 몸에 그 성벽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성벽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세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 병을 일으키는 예, 거예요. 그래요. 예. 사람들이 그 성 쌓는 거나 비슷해요. 예. 우리 구멍이 세포가 생기가 사르스 바이러스도 사르스가 아니라 이 코비드 바이러스도 이게 사람 몸에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달라붙게 하는 어, 기생하게 하는 어, 달라붙게 하는 달라붙는 걸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개를 뚫고 싹 들어가 버리면은 저, 숫자가 아, 많으면은 그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를 뭐 한두 마리 이렇게 왔는데 뭐 그 사람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제 환자가 에헤 하고 뭐 기침하고 그럼 거기서 한 번 기침할 때 그 바이러스가 이게 수백만 마리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냥 그때 어, 저항하는 생물이 깨우기도 전에 저기 왔네 그리고 동료 세포들을 깨우기 전에 막 시도해 버리는 이 거죠. 면역이 약할 때 사람이 음, 건강이 약할 때 이게 침투하잖아요. 예, 건강할 때는 침투를 못하고 몸이 튼튼하면은 이 면역을 야 저기 왔다 한 마리 왔다 두 마리 왔다 근데 빨리 때려 없애자 이러면 괜찮은데 그거를 빨리 반응을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죠. 오케이. 박테리아가 그 식물에 속하나요? 동물에 속하나요? 별개의 영역이에요. 별개 영역이에요? 네. 네. 어, 이 박사님은 전공이 생물학 네, 아, 예전에 그러세요? 미생물 했어요. 미생. 네. 아, 그러니까 이건 단백질 같은 이런 종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아니요, 별개 영역이라는 생명체이긴 게? 한데요. 예, 그냥 지금의 영역이라고 아예 해서 예. 동물 영역, 뭐 식물 영역 이런 식으로 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영역 자체가 달라요. 진핵 아, 세포, 원핵 세포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아, 그러면은 동물, 식물, 그리고 광합성작용 같은 거를 하면은 식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인가요? 그걸 아니요, 그렇지도 잡아먹는 거 않아요. 박테리아 중에서도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또 코로나 있어요. 바이러스는 이게 동물성이죠? 아, 그렇게 바이러스는 표현하기 곤란해요, 식물도 아니고 아, 바이러스는. 그래요? 동물도 아, 아니고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예. 바이러스는 거의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또 속하는 거기 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 그래요? 생명체라고 보기에도 좀, 네. 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유란시아에서 나와 있듯이 기생 박테리아가 이제 태화되면서 이제 일어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태와 제가 요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저는. 굉장히 그 많은 뭐 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테리아도 많고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슈퍼박테리아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죽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5-2에서 이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정말 상당히 좀 상식 밖이라고, 다 동물인 줄 알았거든요, 걔네들이. 그쵸? 뭐 움직여서 막 잡아먹고 막 덤벼들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5-2는 식물이 어떻게 보면 그 고등의 포유동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거 상당히 예상 밖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이게 동물인 줄 여기에 알았어요. 의하면 다시 되돌아갔다가 진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밝혀낸 건 어쨌든 박테리아에서부터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식물이 다시 박테리아로 뺏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 거기서 분명히 또 동물로 갔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동물이 식물의 유전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질병이 생겼다. 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식물의 어떤 유전자로 인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밑에 부분에 보면 또 상당수의 질병이 식물에 의한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예. 우리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경영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질병이 아시아에서 잘 일어나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식물 이게 종류의 유기체계를 일으키는 병에. 오늘 이주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새로운 영역이네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다 네. 동물인 줄 알았거든요. 걔네들이 바이러스들이 막 덤벼들고 그래서 침범하고 그래서. 네. 또 영역으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분류하기가 힘든 그런 네, 그 영역인 것 같네요. 케이스인가 아유, 보죠. 새로운 걸 아주 좋은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라고 부르는 이 작은 세상을 포함해서 온 우주는 다만 우리의 승인을 얻거나 그저 우리의 편리에 맞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변덕을 만족시키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우주의 관리를 책임지는 지혜롭고 전능한 존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지혜로운 통치, 권력자의 굴림, 진보하는 행진에 진심으로 협조하는 것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어울리고 필사지성인들에게 마땅하다. 유란시아의 미가엘이 수여된 바와 같이 물론 시련에 어떤 보상이 따른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고려 사항과 상관없이 나중에 온 이 행성의 하늘 감독자들은 인류가 마침내 진화적 승리를 거두고 우리의 원래 계획과 생명 형태들이 정당함을 궁극에 입증할 것이라 완전히 확신함을 표현한다. 예, 질문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실수했다고 그러나 이 박테리아로 리트로그레스 퇴화라고 그래야 되나? 돌아갔다가 예,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는 했지만 자기네들이 대체로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음, 지구에 있는 생체들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게 흥미롭네요. 자기네들이 채용한 여러 가지 공식 같은 게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한 거다. 이게 제일 마지막 끝에 세 줄 그 부분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잖아요. 진화적 승리를 거두고 자기네들 원래 계획한 게 다 되고 대체로 따라가는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6. 생명이 진화하는 기법. 움직이는 물체의 정밀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를 재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가피하게 다른 하나의 변화를 낳는다. 원형질의 화학적 분석을 시도할 때 필사 인간은 똑같은 종류의 역설에 부닥친다. 화학자는 죽은 원형질의 화학작용을 밝힐 수 있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물리적 조직이나 동태적 성과를 헤아릴 수 없다. 과학자는 늘 생명의 신비에 점점 더 가까이 갈 터이지만 결코 그 신비를 찾아낼 수 없다. 원형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죽은 원형질은 살아있는 원형질과 무게가 같지만 똑같지 않다. 살아있는 물건과 존재에는 처음에 부여된 적응 자질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 세포에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는 물질이든 영적이든 환경에 대하여 조정하고 유기체가 적응하고 확대된 생명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 늘 더욱 완전해지고 싶은 끝없는 욕구가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침없이 노력하는 것은 그들 안에 완전을 향한 타고난 투쟁심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네, 이 모든 생체 안에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등동물 경우에는 사람처럼 자아라고 부르지만 자아가 아닌 인간적인 수준까지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자체를 보호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네, 있어요? 그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 사람의 의지뿐만 아니라 생명체 속에도 그런 생명체 속에도 점점 진화하면서 실패도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아, 좋은 방향으로 참 신기하네요. 네, 완전을 향한 타고난 투쟁심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질문 있습니까? 참으로 놀랍네요. 나는 우리 여름이라 수박 같은 거 먹고 나서 그 조각을 놔두면 어디선가 조그만 날파리인지 무슨 프루트플라이, 파리들이 프루트플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놔두면 순식간에 음식이 번식해가지고 그냥 예, 곤란하게. 그게 수십 마리가 돼요. 한 마리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놈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집안에 들어와요.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수박 껍데기를 이 야대에다 갖다 버려야 돼. 집안에 놔두면 그냥 거기서 자꾸 그렇죠. 늘어나가지고. 그럼 그 그쪽으로 조파리 녀석들은 정말 그 수십 층 높이에서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정말 귀신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이 예. 그 2, 30층 높이에서도 꽤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 아까 최 선생님 읽으셨던 부분 그들 안에 완전을 향한 타고난 투쟁심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그 어떤 진화를 향한 예, 그런 인자가 이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예. 생명체들은 이게 그 세포 안에 예. 여러 세포들을 한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완전을 향해서
남도록 프로그램을 다 해놓고 에, 그런 에, 그런 방향으로 이 유기체들이 또는 개체들이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그 인간들에게 그 어떤 혼적인 진화나 영적인 진화는 더욱더 강하겠죠, 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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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저기 이 하루살이 예. 파리 음. 뭐 조그만 하루살이 어떤, 맞는 거. 하루살이라고 그러나 프루플라이. 프루트플라이 그놈들 안에 자기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각은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 씨들을 보존하느라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다. 예, 참 오케이. 신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식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은 이파랑이를 만드는 능력이 발달한 것이었고, 둘째로 큰 진보는 홀씨가 복잡한 씨앗으로 넘어가는 진화였다. 홀씨는 생식하는 인자로서 아주 효과적이지만 홀씨에는 씨앗에 원래 있는 변하고 쉽게 적응하는 가능성이 모자란다. 고등 종류 동물의 진화에서 가장 쓸모있고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는 순환하는 혈구 안에서 철이 산소를 나르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매체로서 이중 역할을 하는 능력을 개발한 것이다. 이 적혈구의 행동은 어떻게 진화하는 유기체들이 다르거나 바뀌는 환경에 그들의 기능을 적응할 수 있는가 보여준다. 사람을 포함해서 고등동물은 적혈구 안에 있는 철의 행위로 세포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적혈구는 살아있는 세포에 산소를 날라주고 똑같이 효과 있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그러나 다른 금속들도 똑같은 목적에 쓰이도록 만들 수 있다. 오징어는 이 기능에 구리를 쓰고 멍게는 바나디움을 이용한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네. 멍게하고 오징어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주기표 안에 그 철하고 구리하고 또 바나디움 그 세 원소가 무슨 동일한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주기표를 듣다 보면 어디 있어요? 한번 그런 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거 네, 맞아요. 필히 맞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 선생님이 네, 여기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 여기 아, 큰 게 있네. 철이 어디 있나? FE요. FE, FE가 어디? FE. F1 찾았어. FE F1 여기 있다. 페러스 여기 아이런 FE, FE CU, 페러스 머티리얼 그러면 철분이 들어가는 물질 FE고 그 다음에 카퍼 CU. 저 카퍼는 바로 옆으로요. 옆에 있네. 예, 카퍼 다음에 CU, 카퍼. CU, 이건 29번이요. 코발트로구나. 코발트가 CU CU 카퍼가 CU. 여기 있고 예, 그 다음에 바나디움은 V요. 좀 더 높은데 V 하고 뭐 위로 되겠지? 잘 안 보이는구나. 바륨인가요? V 아니요. 아니에요, 바나디움. 바나듐? A A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텐데
B가 잘 안 보이네. 이거 하나밖에. 이거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바나디움. 아, 그래. B는 아, 붙여봤는데. 예. 그러니까 바나디움하고 아이론하고 F, 예. 그다음에 CU CU. 요거에 같은. 둘씩 사이에 간격이 2개나 되네요. 둘씩 또 FE에서 둘하고 카포 둘씩 건너 있어요. 같은 제가 줄에 바나디움은 모르겠고요. 네. FE하고 CU는 똑같이 플러스 이가 이온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애랑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였다 띄었다 뭐 이렇게 네. 네. 재밌네요. 오케이.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의 고등 포유동물에서 치아의 진화가 그러한 생물학상의 조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사람의 먼 조상의 경우 이는 36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시조 인간과 그에 가까운 친척들에서는 32 방향으로 적응하는 재조정을 시작했다. 이제 인류는 28을 향하여 천천히 끌려가고 있다. 진화 과정은 이 행성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적응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체가 겉보기에 신비롭게 조정하는 것은 순전히 화학적이고 온전히 물리적이다. 어느 한 순간에도 어떤 인간의 피 흐름 속에도 12가지 내분 비선의 호르몬 생산물 사이에 몇 개인가요? 1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 이 진화하는 거는 1,500만. 개인의 결정이 아니죠.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그 전체 그 종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이런 방향으로 적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구 안에 누가 개인적으로 계획한 건 아닌데 지구 안에 어, 누군가 어떤 존재가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고 사는 토끼 같은 놈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상위 포식자 쪽으로 가면은 타이거. 타이거나 이 사자들은 맨 위에 올라 앉아 있어서 아무거나 다 잡아먹지만 새끼를 많이 못 낳아요. 이거 상위 포식자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 지구 전체가 금방 한 종자만 남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서포트하는 생체들이 없으니까 좀 있다가 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상위 포식자는 자식을 많이 못 낳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요. 최 교수님의 이론이에요. 맞죠? 예, 그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건 어떻게 읽어요? 1500만. 1,500만? 공색에 따라서 1000, 다음에는 100만, 그 다음에는 10억, 그 다음에는 조. 그 다음, 그 위에 숫자는
definition 정의는 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 잘 쓰이지를 않아요. 아, 조 다음에 경 뭐 이렇게 근데 영어로는 그는 알죠. 영어로는 이 중국 사람들이 붙인 만음. 숫자는 만 단위로 공 4개 단위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arbitrary하고 영어에서는 thousand 다음에 네. thousand는 이태리 말로 밀레니까 밀이라고 그러죠. 밀리언 thousand 다음에 밀리언이고 M이 밀리라는 게 천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리언, B는 바이는 둘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이면 빌리언이네. 세 개를 또 더 붙이면은 트릴리언, 트릴리언은 트리라는 게 3라는 소리지. 예. 또 3개를 붙이면 또 3개 붙이면 쿼드릴리언, 쿼드릴리언, 퀸틸리언, 퀸틸리언, 그다음 섹스틸리언, septillion, 옥틸리언, 그만하면 노닐리언. 뭐 그 이상 쓸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머릿속에 훈련을 해서 넣으면 3개씩 변할 때마다 아. 뭐가 되니까. 네. 나는 손가락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야 나옵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등 형태의 식물 생명은 물리화학 전기적 환경에 전적으로 민감하다. 그러나 생명의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7 보조형이 지성에게 베푸는 봉사가 하나씩 작용하게 되고 지성은 갈수록 더 순응하고 창조성이 늘어나며 조정하고 지배한다. 동물이 공기, 물, 땅에 적응하는 능력은 초자연적 자질이 아니라 초물리적 조정이다. 물리학과 화학만으로는 어떻게 한 인간이 초기 바다에 있는 시원의 원형질로부터 진화했는가 설명할 수 없다. 배우는 능력, 기억,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은 지성이 부여한 것이다. 물리학의 법칙은 훈련에 민감하지 않으며 이 법칙들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은 교육으로 고쳐지지 않으며 불변하고 믿을만하다. 무제한 절대자의 계심을 제쳐놓고 전기 및 화학 반응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은 체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되풀이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행동의 버릇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 동물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초자연이 아니고 이 기적이 아니고 물리적인 성향 위에 뭐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초물리적 초물리적인 조정이다. 자연 법칙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구부러지지 않아요. 자연 법칙은 환경 전체에 작용하니까. 근데 무제한 절대자가 계셔서 에너지 씨앗을 심어 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질문 있습니까? 무제한 절대자가 어떤 공간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진화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요. 예. 진화가. 그래서 그 에너지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이런 존재들이 와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죠.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극자가 생기고 전자가 생기면은 이제 인력이 생기죠. 인력이 따라서 작용하게 되고. 저기 그 교수님, 예, 진화가 시작된다 하면 물리적, 화학적인 거라든지 전기 화학적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인데, 예, 진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일곱 보조형이 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하고 그 관계가 있나요? 일곱 보조지성 영. 일곱 지성령의 시작 보조지성령이 발동을 하는, 예, 그러니까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어떤 교육을 거친다든지 훈련에 민감하지 않고 예, 어떤 반응에 대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발전이 그 없죠. 어떤 시스템적이라면은 예, 이제 진화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거니까 예. 어떤 일곱 보조형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영역이라도 작동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직관의 영서부터 싹 판단을 내리고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다른 생체들은 직관의 영이 작용해가지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자아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체 안에 계산하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움직이고 위험이 있으면 딱 보고 피하고 이런 계산 능력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맞아 죽겠다. 예. 자기를 죽이려고 파리채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아하 죽이자. 바람이 어, 공기가. 생각하는 단위는 아닌데 위험을 느끼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계산하는 능력은 초물리화학적인 작용이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물리학과는 계산한 대로만 일이 일어나는데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행동을 버릇으로 여기서 네. 그 무제한 절대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죠. 이게 무제한 절대자. 얘기하려면 긴데 그래요? 지금 뒤로도 해야죠. 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빅뱅 이론 아니에요. 빅뱅 이론이고 그게 틀린 것 같다. 이번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사진 찍어 온 거 옛날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자세히 찍어놨죠. 그래서 빅뱅 이론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못해서 물리학자들이 지금 난처해요. 근데 빅뱅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유라시아 소에는 무제한 절대자가 빈 공간에 가서 빈 지역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뿌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위에서 에너지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물력 조직자가 그 어느 한 군데 잘 위치에 가서 아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에너지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그게 조금 있다가 댄스를 시작해요. 물력 조직자가 궁둥이를 한번 탁 흔들고 춤을 추면은 이렇게
움직이려고 꿈을 내고 그러던 에너지 소용돌이가 이게 발전해가지고 큰 소용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방향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클로크와이즈 시계 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걸 또 거꾸로 보면은 이게 밑에서 보면 시계 바늘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거는 뭐 표현하기가 지금 힘들고 하여튼 소용돌이가 치면은 그게 그 자리에 뭐가 생기는 거니 그걸 뭐라 그러지? Supermassive black hole. 각 은하계 맨 가운데는 가보면은 지금 요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Supermassive black hole이 있다. 그 근방에 사진까지 찍어왔죠. 어디 있어요, 그 사진? 보여줘요.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아니, 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물리학자들이 이 블랙홀이 내가 전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누구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디스크냐? 납작하게 디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구체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데 구체로 되어 있으면 그 동그라미 안에 가기 전서부터 이게 불룩해졌으니까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구체가 아니고 디스크 모양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일부는 디스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어온 아니면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에는 보면 디스크도 아니고 구체도 아니고 디스크를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직각으로.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picture of super black hole. 여기 보입니까? 예, 네, 여기 하나를 눌러보지. 뭐 더 커지지도 않네. 이게 제일 큰 거네.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이게 지금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이걸 합성했을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맨 가운데 요 근방에 물질들이 막 빙빙 돌고 있고 이 가운데 아마 있을 거다. 이 센터 안에. 그래서 입체적으로 설명하면 모자 어디 무슨 저기 모자를 갖고 와봐요. 어느 모자? 거기 있네. 아니 그거 됐어요. 설명하는데 충분해요. 예, 됐어요. 이게 블랙홀이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디스크라고 생각이 됐는데 디스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뭐가 어떻게 아니, 저기 도는지 보이나요? 혼자 안 보이고 혼자 설명하고 있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디스크라고 생각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디스크 안에 이 책만 여기 이거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디스크로 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건이 빙빙 돌고
선 선들이 참 이렇게 빙빙 돌고 있고, 그다음에 맨 가운데는 이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이 됐죠. 근데 계속 빨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한편으로는 물질을 빨아들이고 한편으로는 하고 내뱉는다고.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물질이 여기로 돌다가 이걸 올싸건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스크의 직각 평면을 향해서 피하고 닿는 것들이 양쪽으로 퍼져요. 그리고 요즘에 찍은 사진은 이게 완전히 디스크가 아니고 이 가운데가 또 불룩해져 있다고. 가운데가 볼록해져. 네, 그래서 어디서 뭘 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쪽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디스크 형태는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다고 하는데 좀 입체적이 그러니까 한쪽 디스크의 앞면, 아, 이제 쉽게 설명해서 앞면에는 디스크고 뒤- 예, 빨아들이고, 그 디스크 뒷면에 가서 보면 거기서부터 피하고 입체적으로 뱉은 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한쪽에서는 양방향으로 뱉어버려요, 물질을. 계속 뱉어버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 뱉어버린다고요? 예, 뱉어버려요. 예. 뱉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나중에는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맞는 예. 모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걸 납작하게 만들면은 양쪽으로. 사방에서 이렇게 물질을 흡수해다가 퇴하고 여기 잘 안 보인다. 이거 지금 너무 커서. 너무 이게 잘 안 보여. It does not 제가 allow. 이거 사진 찾아보니까 예, 마치 그 토성의 그 겉에 띠 아,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네. 아, 예, 딱 예, 맞는 생각을 했네. 예. 그래서 토성의 그 링은 파편들이 잔뜩 모이는 거죠. 행성이 그 옆에 있다가 너무 가까이 가지고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성의 가루죠. 행성의 가루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주위에서 물질을 빨아들이는 디스크가 있고, 그 물질이 빨려가면 맨 가운데 블랙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인 다음에 계속 처먹는 게 아니고 그걸 도로 뱉어버려요. 그래서 그 뱉어버린 것이 양쪽으로 그래서 온 우주의 망대 여러 군데 보면은 이렇게 펑 터지는 것 같은 그림들이, 그런 은하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이건 물리가 오케이. 됐어.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에 가야 돼. 편으로 또 좀 넘어갈까요? 어디까지 했죠? 7점. 715.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술은 사람이 기계론적 존재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불멸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예술은 필사자의 상물질이요 물질 인간과 영적 인간 사이에 있는 분야이다. 시는 물질적 현실을 벗어나 영적 가치들을 향하려는 노력이다. 높은 문명에서는 예술이 과학을 인간답게 만들고 한편 다음에 참 종교가
영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보는 통찰력이 예술을 영적으로 변화시킨다. 예술은 실체에 대한 인간의 시공평가를 나타낸다. 종교는 우주 가치를 신성하게 만들어 받아들이는 것이요. 영적으로 올라가고 커지면서 영원히 진보함을 의미한다. 오직 시간 속에 실체의 그림자로서 영원히 비춰주는 신다운 본보기, 영의 표준을 예술이 못 볼 때야 시간 세계의 예술이 위험하다. 참된 예술은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을 효과 있게 조종한다. 종교는 인생에서 물질적 사실을 고상하게 변화시키고 예술의 영적 평가를 그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보다 더 높다. 그런 얘기예요. 아, 지금 그걸 증명한단 말이죠. 네. 요즘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예술을 창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음, 인공지능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음, 원숭이한테 여기 타자기 있으니까 한번 쳐봐. 그러면 투닥투닥투닥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나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럴 확률이 있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첫 센텐스가 만약 10단어라고 그러면 그 10단어를 우연히 멍키가 칠 확률이 포지티브 확률이 있긴 있는데 너무 극소해서 one in octillion 뭐 정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시간은 많이 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관찰하기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인생이 예, 짧으니까. 그거 앉아서 구경.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네. 아, 예술이 과학을 인간답게 만들고. 아무튼 좋아요. 이 부분이 읽기가.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노동자들 반을 짭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네요. 네. 의사도 없어질 것 같다 그래요. 잘 안 아파서? 아니, 의사가 그 진단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게 더 확률이 정확하고. 더 정확하게. 음. 그래서 뭐, 눈으로 보고 재고 이러는 진단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대요. 음. 훨씬이 아니라 월등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박사라고 그래도 어느 한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다 기억해서 기억을 못. 만약 경우의 수가 뭐 100가지다. 근데 1000가지, 10,000가지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따라갈 수가 직접 그 유명한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인공지능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을 받는 게 앞으로 훨씬
오차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저번에 한 의견이 말씀드렸듯이 그 IBM에 뭐라 그러죠? 그게 그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벌써 몇 년 전에 뭐 그 저기 저 정확도가 95%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예, 유명한 명의들에도 그 저 한 60% 이상 그 저 정확도를 가지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근데 보통, 예, IBM의 왓슨인가 그거는 뭐 95% 이상 그 몇 년 전에 벌써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사례들이 이제 그 많이 입력이 되면은 음, 그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요.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고, 그렇죠. 그거를 감독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일을 하면 될 거예요. 노동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더 가치 있는 할 수 다른 있으니까. 일을 하도록. 노동 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 하지 말고 한 20시간으로 줄여야 돼요. 네.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가지고 언젠가는 일주일에 하루 일해가지고 봉급받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창작하는 활동에 영적인 일을 써야 돼.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자동 인형이 자동 기계론이라는 철학을 상상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다른 동료 자동 인형에 대하여 그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과학자를 마땅히 인식하지 않으면 물질 우주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석도 가치가 없다. 예술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예술에 대한 어떤 평가도 진정하지 않다. 도덕가를 제외하면 도덕률에 대한 어떤 평가도 가치가 없다. 철학자를 무시하면 어떤 철학의 인식도 교훈이 되지 않고 신자의 실제 체험이 없이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신자는 바로 이 체험 속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아내고 알려고 애쓴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는 스스로 계신 그 우주를 만들고 쉬지 않고 관리하는 무한한 하느님과 동떨어져서는 의미가 없다. 네. 질문 있습니까? 이 기계로는 사람이 이렇게 자동 인형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오토마톤이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그러면 자기가 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요새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페인터 해서 페인팅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예술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동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팔리면 뭐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그림 집안에 걸어놓고 혼자 좋아하면 몰라도 누구 다른 사람한테 잘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기계론자, 인본주의자는 물질의 흐름과 함께 떠내려가는 성향이 있다. 유심론자와 심령주의자는 에너지 흐름의 과정, 겉보기에 순전히 물질적 과정을 수정하려고 지능과 활력을 가지고 감히 노를 젓는다. 과학은 머리의 계산으로 살며 음악은 감정의 박자를 표현한다. 종교는 무한자의 영원한 상급 멜로디를 측정한 것과 시공에서 조화를 이룬 혼의 영적 리듬이다. 종교적 체험은 인생에서 참으로 수학을 초월하는 무엇이 있다. 네, 여기 코멘트 할 게 있으니까 여기 유심론자는 스피리티즘 영만 잊어버렸네. 유심론자? 아, 유물론의 반대겠죠. 네. 온 우주가 수학적으로 다 배열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종교적 체험은 수학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언어에서 알파벳은 유물론의 기계장치를 대표하며 한편 천 가지의 생각, 위대한 관념, 그리고 사랑과 미움, 비겁과 용기에 관한 고귀한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낱말들은 물질 법칙과 영적 법칙의 영적 법칙이 정한 규모 안에서 정신이 연출한 것을 묘사하며 그 연출은 인격 의지의 주장의 안내를 받고 본래부터 주어진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우주는 과학자가 발견하고 과학으로 여기게 되는 법칙, 기계작용, 불변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주는 이렇게 우주 현상을 지켜보고 우주에서 물질 측면의 기계적 단계에 본래 있는 수학적 사실을 분류하는 과학자, 호기심이 있고 생각에 잠기고 선택하고 창조하며 통합하고 구별하는 과학자와 같다. 우주는 예술가의 작품과 비슷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영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물질적 사물의 세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예술가, 힘을 기울이고 꿈을 꾸고 큰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술가와 같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가 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진 진화하고 진보하는 우주의 현실을 깨닫는다. 예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물질 존재와 영적 해방 사이에 일시적 상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실천하는 자가 영원히 진보하면서 마주치게 될 영현실과 신성한 가치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이제 온 우주를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죠. 물리학자들이 특히. 그래서 온 우주가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 의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구경하고 있는 과학자처럼 행동한다.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온 우주가. 네. 사람에 대해서 지성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아까 그 물질의 시작이 먼저 무제한 절대자가
어떤 공간 구역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뿌린 다음에 물력 조직자들이 와서 소용돌이를 시작하죠. 예. 그 존재들이 다 정신이 멀쩡한 존재예요.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뿐이지 지적으로 지능을 써서 물질 우주의 진화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보면 누가 조종하는가 그거는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물건만 보이니까 그거를 우주를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요즘에는 물리학자들이 자기 분야 넘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블랙홀을 열심히 연구해서 공헌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러더라고. There is no God. 뭐가 블랙홀만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의 움직임. 물질만 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이 그렇게 된 게 대해서 하나님의 좀 노여운 생각을 가져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신에게 대해서.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네, 내가 왜 이렇게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들었나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요즘에 또 파퓰러한 사람이 그 닐 디그라시 타이슨 닐 타이슨인가? 그 사람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의 물리학자, 유명한 네. 물리학자인데 칼 세이건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독교인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또 거리가 있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뭐 이런 비인격인 하나님, 성격이 없는 하나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없다 뭐 이런 태도인가? 예, 그런 견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런 식으로. 이런 책을 한번 읽어야 될 텐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8. 세속적인 전체주의. 그러나 사람이 유물론과 기계론을 대체로 정복한 뒤에도 20세기 세속주의 지독한 영향은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체험을 여전히 망칠 것이다. 두 가지 세계적 영향이 현대의 세속주의를 조장하였다. 세속주의 아버지는 19세기와 20세기의 이른바 과학, 무신론적 과학의 태도, 편협하고 신을 믿지 않는 태도이다.
현대 세속주의 어머니는 중세의 전체주의적 기독교회다. 회였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기독교회가 서양 문명을 거의 완전히 지배한 것에 대한 반항이 커짐으로써 비롯되었다. 여기 이제 세속주의는 또 다른 말로는 비종교주의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제 비종교주의, 종교적인 거 신분이 낮다 얘기하지 말자. 모든 일을 물리학이나 또는 과학, 생물학 이런 걸로 다 해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 종교적인 측면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세속주의가 여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이 세속주의를 낳은 그 근본이 둘이에요. 하나는 무신론적인 과학 태도,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온 우주는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무신론적인 과학이죠. 예.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게 왜 어머니라 그런 거니? 이 세속주의를 낳은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가 너무 강압적으로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고 돈만 내라 그러고 교황이 메디치가에서 그 살아남은 줄리안인가 메디치 디 마니피코 위대한 로렌조 디 마니피코지. 로렌조라고 그러는 메디치가의 위대한 로렌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자가 아들은 일찍 죽고 손자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이 돼요. 교황이 된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흥청망청 써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면제부를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나쁜 놈들 뭐 이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그 96개 조항을 위텐버그 교회 문에다가 써붙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구텐베르그 성경 뭐 이런 거 프린트할 때 하고 시간이 다 맞아 들어가요. 하여튼 교회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반항해서 교회가 이거 다 필요 없다, 헛소리다 라고 교회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의 어머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두 문단 더 읽어주세요. 이 계시가 있을 때 유럽과 아메리카의 생활에서 지배하는 지적, 철학적 풍토는 명백히 세속적이다. 인본주의이다. 300년 동안 서양 사상은 차츰차츰 세속화되었다. 종교는 갈수록 더 이름뿐인 영향이 되었고 대체로 예식을 치르는 행사였다. 서양 문명에서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눈치채지 못하면서 실제로 세속주의자이다. 전체주의적 교육의 지배, 사람들을 시들게 하는 소나기로부터 서양 민족의 생각과 생활을 해방하는 데는 큰 힘, 막강한 영향력이 필요했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통제하는 사슬을 깨트려 버렸고 이제 다음 차례에 현대인의 마음과 정신 위에 새롭고 신을 모르는 종류의 지배력을 붙이려고 위협한다. 전제 및 독재 정치를 행하는 국가는 과학적 인물론과 철학적 세속주의에서 직접 생긴 산물이다. 제도화된 교육의 압제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자마자 세속주의는 사람을 전체주의 국가에게 사슬에 묶인 노예를 팔아버렸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교육에서 예속된 처지에서 풀어주고서 정치, 경제적 노예가 되는 처지로 팔아넘길 뿐이다. 아, 이게 교회가 강압적으로 이 카톨릭 얘기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켜 가지고 세속주의자가 되었는데 아, 여기서 헤어나면서 전체주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전체주의가 이게 나치 독일 사람들 그게 무솔리니가 시작하죠. 근데 무솔리니가 이태리 사람들을 그 파스키라는 게 이태리 말로 파스키라는 게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를 여러 개 묶어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갈대도 뭉치면 힘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솔리니가 이태리 사람들을 한 곳으로 막 몰았죠. 아프리카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가서 그냥 막 짓밟고 살상 안 쏴 죽이고 했으면은? 그랬다고. 그다음에 전체주의가 이제 하나는 공산주의가 전체주의 중에 하나죠. 근데 독일에서는 이 히틀러가 말을 잘해요. 연설을 잘해서 어, 한 집회가 있으면 뮤니크에 우리가 몇 번 갔는데 거기 그 스트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스트리트를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옛날에는 나치당들이 와가지고 수만 명이 행진하고 어, 행진하고 그랬다고 바로 그 거리에서. 여기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인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노을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영화로웠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브라운 셔츠 이런 거를 입히고 군대식으로 어,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자기네들이 고생하는 거는 부자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제 정치를 했다가 아퍼레이션 바바로사 그 작전을 가지고 300만이나 되는 독일군을 데리고 러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했죠. 1941년인가 1941년에요.
그랬다가 이제 스탈린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결국 스탈린도 또 독재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라서 독일 사람들은 3천만 가량 죽였다 그래요. 이게 전제 독재 정치, 이 독재 정치하는 국가들이 유물론과 세속주의의 산물이다. 나는 그 어디냐 드레스덴 대학에서 여러분이 딱 2번 초대해서 가봤는데 거기 그 초대한 사람이 학장이 자기 사무실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사무실에 보니까 철봉으로 창문을 막았어. 아, 막아놨는데 이게 감옥. 자기네 그 사람이 설명을 그때 아, 당신도 같이 그랬던 갔나? 거예요. 예. 그 딘이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게 감옥이었대. 감옥에. 나봤는데 그러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죠, 창문에. 창문마다 도망가지 말라고 이 철봉 굵은 철봉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이 됐어. 대학이 지고 드레스덴 대학 유명한 유명한 대학인데 그 감옥을 대학으로 만들어. 전체주의 산물이죠. 사람들 막 잡아다가 가두고. 예. 예. 동문단만 더 읽을까요? 예.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속주의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한다. 적어도 이것이 초기의 태도였다. 한때는 종교의 전체주의 속박에 항거했던 세속주의가 최근에 더욱 호전적 태도를 갖추었고 그런 종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20세기 세속주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인간 사회에서 신이 없는 이 철학은 오로지 불안, 적의, 불행, 전쟁, 세계적 재난으로 이끌 뿐이다. 세속주의는 결코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거라. 교유의 전체주의에 대하여 세속적 반항을 통해서 얻은 유익한 이점을 빨리 던져버리지 말라. 서양 문명은 오늘날 세속주의로 저항한 결과로서 많은 자유와 만족을 누린다. 세속주의가 저지른 큰 잘못은 이것이다. 종교적 권한이 거의 통째로 생활을 통제하는 데는 하는데 한거하면서 그러한 교회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뒤에 세속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에게 때때로 말없이 때때로 드러내놓고 반란을 시작하였다. 예. 유물론은 이게 유가 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예. 유가. 오직 세상은 오직 물질만이 있는 거다. 거기에 그냥 우리가 더부살이 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 예, 그런 얘기예요. 유물론은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세속주의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한다.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20세기에 20세기라고 그래야 되나? 19세기에 유명한 신학자들은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을 기른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몇백만이나 학살하고 이랬는가. 그 나라의 정신 상태는 신학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논문이나 썼지 자기네 국민을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의 믿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뭐 써내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보통 시민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 편만 하나님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편만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편만 드는 드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네. 독일 장교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한 40번가량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다고. 한 사람이 거의 말년에 그 바베리아의 어떤 그 울프슬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 장교들 모아가지고 회의하는데 거기 폭탄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오크 나무 밑에다가 바로 히틀러가 서서 얘기하는 거기다가 맞아요. 가방을 놨는데 누가 그거를 옮겨놨어. 옮겨놨어요. 조금 옆으로. 그래서 펑 터졌는데 히틀러는 안 죽고 옆에 다른 사람들만 죽고 그래서 히틀러는 놀라긴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 이거야. 자기 편이라서 생각. 자기 편이다. 자기가 나쁜 짓 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런 건 전부 무시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토속 종교 뭐 같은 애. 소속 종교 같아요. 그냥 이름만 네. 기독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속주의 또는 비종교주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똑같이 했어요. 예, 2081. 8.6 끝났어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없으면 시간이 여기서, 더 필요한 네,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